여러분 김광동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정책연구원의 김광동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애국 허지라는 세력들이 우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것을 바로잡는데 나서주시고 또 헌신해 주심에 대해서 한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시작된 이 일이 완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이 북한 전체주의가 만든 북한 공산주의가 만든 기본 내용에 부합하고 그 내용 결과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 혹은 칼과 가위로 오려서 적어낸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저술하고 또 교육하는 사람들은 결코 연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연구의 결과가 아니고 음습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혹은 자기끼리 북한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역사서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통사관으로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것을 마치 혁명을 하는 것처럼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여겨온 결과가 오늘의 우리 역사 학계와 역사 교육계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담는 것으로서 종결시키고자 하고 그 이후에는 조갑재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결론 부분을 종결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교과서는 전 세계 어느 교과서든지 교과서의 기본 체계가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교과서만이 아니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태국이든 말레이시아든 모든 나라에는 역사서를 만드는 기본 서술 체계, 기본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그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해온 과정에 대해서 실현해온 과정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 민주, 인권, 번영이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얼마나 차근차근히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만들어 왔냐가 실려 있고 내용으로 잡혀 있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 국가의 정당성과 그 정당성에 기반한 국민 통합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이고 태국이면 태국이고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당성, 그 국가의 위상의 성장 과정, 그 국가가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산업적으로 세계에 얼마나 기여했냐라고 하는 정당성, 위상의 향상, 세계의 기여라고 하는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기 지난 500년이든 800년이든 5000년이든 그 민족이 어떻게 형성돼서 또 그 민족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그 국민들이 어떤 성취를 해왔는가, 도전을 무릅쓰고 또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해 왔는가를 기록하면서 그 국가 공동체의 자긍심과 국가 공동체를 계승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사고를 갖게 하는 것에 역사 교과서의 기본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추고 올바른 가치 정립에 기여해서 개인들이
혹은 공동체가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가게 하는데 기본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100개의 나라든 200개의 나라든 모든 국가 교과서의 기본 포맷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과서는 이 기본 가치에 완벽하게 반하는 내용으로 교과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과서의 내용에 10개든 20개든 보면은 그 내용의 가장 기본 맥락 중에 하나는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제국주의라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데 교과서의 기본 체계가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 통사라는 것이 있고 현대 조선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북한에서 1958년에 나온 것이고 이건 1983년에 나온 것입니다. 굳이 본다면은 요겁니다. 현대 조선 역사 1983년 한국의 일송정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와서 1980년대에 대학가에 이것이 정통 교과서 이상의 학습서가 됐던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5월 출판사에서 나온 북한에서 만든 과학원 역사연구소가 조선통사입니다. 이것은 1958년에 나온 것이고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좌파 운동권 세력들의 기본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 북한에서 만들어진 역사서와 대한민국의 역사서는 그 내용을 동일한 양식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역사 기술 내용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전파됐거나 그것을 찢어 붙인 경우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1941년부터 45년까지 4년간 니미츠 제독과 메가더 장군이 수행을 해서 원자폭탄 2개까지 떨어뜨려서 일본이 패망했고 그 패망 결과가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체 감추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소련군은, 이거는 우리 교과서 내용입니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11일 한반도의 진주에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한반도 북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다. 다시 얘기하면 연합군이나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켰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소련군이 한반도의 해방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모든 교과서가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소련이 전체를 점령할까봐 걱정이 돼서 막기 위해서 38선을 기준으로 분한 점령을 제안했다. 다시 얘기하면 일제 해방의 주역은 소련이고 그 소련이 해방해 놓은 것의 절반을 차지하려고 달라고 놓은 것이 미국이다라고 하는 북한 교과서의 기본 서술 체계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교과서나 북한의 역사서나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제국주의라는 사실을 내세우기 위해서 모든 교과서들이 2개의 포고문을 격려를 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스차코프 소련 사령관의 포고문이고 하나는 메가더의 포고문입니다. 이것을 왜 모든 교과서가 격려를 시키냐 하면은 치스차코프는 우리가 해방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선 사람이여 기억하라.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붉은 군대는 당신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창조적 노력에 착수해 주겠다라는 본인들이 해방시켰다라는 허구적 선전 논리를 치스차코프가 마치 선언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메가더는 38선 이남의 통치 권한은 당분간 본인이 시행한다라는 2가지 포고문을 설정을 함으로써 북한은 해방군으로 왔고 메가더의 미군은 제국주의군, 점령군으로 왔다는 인식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역사서의 기본 양식입니다. 그 기본 양식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1950년대, 80년대에 나온
북한의 역사서를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선인민이여 기억하라. 당신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 조선인민은 창조정들에게 착수할 만한 조건들을 지어주었다. 이거는 북한에서 나오는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이 역사서의 내용을 우리 교과서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에 있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있지 않았던 사실인데 이 사실은 어디에서 구해왔냐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북한의 역사서에서 이거를 본 겁니다. 봤기 때문에 이 본 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차마 북한 역사서를 보고 이 내용을 적었다고 할 수가 없어서 1945년 8월 15일 추정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오직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북한 역사서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역사서에 있는 내용과 또 북한 역사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병기를 해서 이게 다 우리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북한 교과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스차코프와 메가더 선언문을 병기를 해서 이거는 해방군이고 메가더는 제국주의군으로 왔다는 사실을 선동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 중에 하나는 6.25는 불법 남침, 침략전쟁이 아니다라는 데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맞추냐면 작은 전쟁론을 꺼내서 당시 1950년 6월 25일 전후로 수많은 작은 전쟁이 있었고 그 작은 전쟁이 큰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 6.25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역사서의 기본 서술 체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북한 역사서에는 이 작은 전쟁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역사서입니다. 북한은 이승만 정권은 산팔도선에서 무려 2600차례의 무장 침습을 감행하고 산팔도 선상에서 작은 전쟁이라고 불렸고 산팔도 선상에서 북반구를 공격하는 작은 전쟁이 계속됐다. 이건 북한 교과서에서 계속 6.25 전에 작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전쟁이 큰 전쟁으로 간 것이고 그 큰 전쟁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북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커졌다라는 것이 북한의 역사의 기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과서도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남북한에는 산팔도선 부근에서 비상교육 교과서는 잦은 무력 충돌이 나타났다. 또 미래 교과서는 산팔도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작은 전쟁론을 작은 무력 충돌,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고 북한이 설명하는 논지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쟁의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상호간에 서로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 교과서가 적고 있습니다. 자료로 보는 역사에서도 또 38도선을 경계도 잦은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 기술 방식과 의도, 소재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약간 변형을 가해서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그대로 받아 적고 있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김일성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당성은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조국광복회를 만들었고 통일전선을 만들었고 그 조국광복회와 통일전선을 통해서 보천보를 진격하고 국내 진출을 꾀했다. 이 내용을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대한민국 독립에 관한 기본 서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조국광복회, 통일전선, 국내 진출, 보천보 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도 김일성이라는 말만 빼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북 항일 영군을 조직해서 국내 진출, 이 국내 진출 똑같습니다. 김일성이라는 말만을 빼고 국내 진출을 적극 도모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김일성이가 민족주의 세력까지 통합해서 이 통일전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역사 기술 방식에 통일전선을 해서 국내 진출을 한 것이 김일성이다라는 내용을 우리 교과서가 그대로
갖다 차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민족주의 세력까지 통합해서 조국광복회를 조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보천보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과서를 보면은 똑같이 김일성이라는 말을 빼놓고 한국인 지휘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통일전선을 꾀했다고 되어 있고 조국광복회를 만들어서 보천보를 해서 일제를 놀랍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은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보천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면사무소입니다. 단 한 명의 군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아닙니다. 진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을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함석헌 옹이 CR의 소리에서 당시 만주에 살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옹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의 북한 정권은 마적질하던 정권이다라고 함석헌 옹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가 있지도 않은 전투가 벌어졌느니 국내 진출을 했느니 민족주의 세력까지 통합을 했느니 통일전선을 만들었느니 하는 그 허구적 역사를 우리 교과서가 그대로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서 교과서 내용을 싣고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글자가 좀 흐트러져 있습니다. 컴퓨터 체계가 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당성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은 1950년에 있었던 민족사적인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부정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5월 10일 자유민주적 직접 보통선거를 통해서 주권, 기관, 국민의 대표를 만듭니다. 그것이 5월 10일이고 5월 30일 날 주권기관인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재헌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이 재헌국회가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을 만듭니다. 이 재헌헌법에 의해서 7월 30일 대통령이 선출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5월 10일에서 8월 15일까지가 과정이 민족사 최초의 보통 직접 선거고 그 다음이 국회 개원이고 그 다음이 재헌헌법의 제정이고 그 다음이 대통령의 선출이고 그 다음이 정부 수립 기념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건국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족사 최초로 근대적 선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민족사적인 5월 10일 대한민국 건국 선거의 그 역사적인 의의를 일관되게 단독 선거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통일정부 수립을 거부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매국적인 단독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단독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정부 선거고 대한민국의 근대 민주공화제적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이 통일정부를 반대한 것은 유엔 결의와 남북 총선거를 거부한 것은 바로 소련이고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민족사적 최초의 근대 민주공화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소련이고 북한입니다. 이것은 단독 선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거를 매국적인 단독 선거라고 북한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과서가 그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곳에서 경찰이 제주도에서 탄압을 하고 단독선거 반대를 하는 무장봉기가 있었다. 단독선거 저지 활동이 있었다. 통일정부 수립 운동을 내세워서 무장봉기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과서에서 또 참고적으로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남 광산 서방면에서 투표소를 사진을 갖다 놓고 미군정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자에게 식량 배급표를 지급했다. 이 사진과 이 내용을 실어주고 동시에 그 사진을 해석하면서 주머니를 다독거리며 나오는 유권자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 최초의 근대 선거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단독 선거고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군이 뭐 먹을 거 줘서 투표를 했고 거기서 뭔가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주머니를 두둑거린다라는 식으로 대한민국 교과서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 선거를 대한민국 탄생을 만들어내는 이 건국 과정을 부정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과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화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산화를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이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건 오직 소비에트화가 있었습니다. 국유화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화가 있었습니다. 그 소비에트화, 공산화, 국유화 과정의 단계별로 무상으로 경제권을 배분했다가 협동농장화 시켰다가 국영농장화 시키는 과정만 있습니다. 그것은 동유럽에서 그랬고 중앙아시아에서도 그랬고 러시아 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공산화 과정이라고 봐야지 토지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거대한 이거 한국 교과서입니다. 김일성이가 위원장이 되면서 오정보 초과 토지를 무상 몰수하고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했다고 김일성이가 북조선 인민위원장이 되면서 그거를 했다고 우리 교과서가 자랑스럽게 써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단행되자 한국에서도 했는데 한국은 한민당과 지지층의 반발로 전면적 토지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부정하거나 비아냥거립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민국만큼 토지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주층, 토지봉건층이 대한민국 사회를 좌지우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논문상으로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토지개혁이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부정하고 토지개혁 전에 적지 않은 지주들이 팔아넘겨서 실패를 한 것이고 반발이 있었고 농지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되자마자 이렇게 해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반대의 기술을 우리 교과서가 천연덕스럽게 한 번도 연구해보지도 않고 내용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진행됐는지도 보지 않으면서 마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 기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945년부터 1941년까지 91년까지 적어도 40년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의 공산 제국주의, 공산 지배 세력 40개국의 도전을 받고 가장 그 첨단 끝에 붙어서 반공, 군, 국가보안법으로 이 나라를 지킨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가 최소한 어떤 지난 40년, 60년간의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았고 전쟁을 겪었고 버텨냈고 국가보안법과 우리 군과 우리 경찰과 방공방첩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나라를 지켰는가 하는 기본 내용이 단 한 단락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70년 역사에 우리가 공산주의로 갔으면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단 한 단락이라도 어떻게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고 방공방첩을 하고 국가보안법과 군 경찰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는지 한 단락이라도 써줘야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한 단락조차 할애하지 않습니다. 왜냐? 역사를 공부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체주의가 만든 내용을 그냥 닫아 적고 우리 교과서에 역사서에 옮겨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만들고 미국에 대한 항전의식을 주입합니다. 북한은 미제는 인민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켰다는 내용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국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과서는 똑같거나 더 강합니다. 미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교과서가 조선인민공화국을 박헌영의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련은 각지에 세워진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양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해서 소련은 제국주의가 아닌 것처럼 신의주 의거 모릅니까? 함흥 의거 모릅니까? 원산 의거 모릅니까? 기총사격 탱크 가지고 진압한 거 모릅니까? 그 역사적 사실은 일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소련은 행정권을 이양하고 간접 통치했고 미국은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은 나라로 정반대로 기술합니다. 소련은 간접 통치, 미국은 직접 통치. 그래서 미국은 한국인이 만든 모든 행정기구와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교과서에서 기술해서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인정하지 않고 막고 부정한 세력으로 미국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보기 때문에 한미 FTA 반대, 교수님 이선희 사건에 대한 그 미국에 대한 반대, 미국 광업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광우병들이 다 이런 인식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한 제국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항쟁의식을 합니다. 원주에 대한 미국 원주에 대한 방식이고 북한은 미국의 원주를 당연히 과잉 상품을 끌어들이는데 돌렸고 미국의 원조는 침해 수단이고 과잉 상품 해소 방안이라고 북한이 기술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과서도 일제히 그 방식을 취합니다. 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전 국민이 싸게 농산물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걱정했습니까? 모자라서 걱정을 했지. 북한 농산물, 미국의 농산물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고 그 결과 실업이 증가하고 농업 기반이 약화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원조가 대한민국에 실업을 만들고 농업을 망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연구 결과라고 교과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농산물로 국내 곡물 가격이 폭락해서 농촌 경제는 어려움에 빠져요. 북한이 미국의 원조는 과잉 상품을 끌어들이는데 돌려졌다는 식의 한국의 산업을 피폐화시킨 원인이 미국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한국 교과서가 그대로 받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 농업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리아밀 면화 등에서 가격 경쟁에서 밀려 우리 농촌이 점차 사라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 농업은 나라는 경제는 망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한민국 교과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천연덕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지켰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세계적 위상을 했고 우리가 어떤 힘들게 헌신하고 고생해서 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내용을 담지 않고 미국을 주적으로 만들고 제국주의라고 만들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거를 폄훼하고 모든 내용이 대한민국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적고 있습니다. 교과서나 역사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선동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 전체주의 역사서의 대한민국의 역사서는 교과서는 북한 전체주의 역사서의 표절판입니다. 학자의 연구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보편 가치나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미국을 제국주의로 만들고 적개심과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할애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세계적 성취와 기록을 배제하고 결과적으로는 북한 전체주의와 북한의 개인 숭배 체제에 대한 옹호와 헌정 문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북한 역사서와 대한민국 역사서가 왜 같은 내용을 표절해서 가위와 풀을 가지고 오려다 붙인 것인가에 대한 비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